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한 미국 시장부터 보게 되면 옵션 만기 쿼드러블 워칭데이였죠. 전체적으로 다우지수도 뭐 0.5% 정도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도 뭐 0.96% 만기 맞아서 뭐 거래량도 크게 나왔고 거기에 이제 뭐 이 전체적인 지수 흐름 부분을 보게 되면 1%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러면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같이 열린 이제 독일이나 뭐 유럽 쪽 부분도 뭐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고 자 이제 나스닥 시장을 보면 뭐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요 추세 흐름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요 하단 라인의 옵션 만기를 통해서 저점 부분에 와 있고 또 여기 이제 상단 부분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채널 추세 라인 부분인데 좀 위태위태하지. 이제 요 월봉 상황에서는 이미 과한 상승 부분이 나타났고 전고점 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위치.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조정권에 임박해 있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고 그게 이제 옵션 만기 쿼드러블 워칭데이를 맞이해서 약세를 보인 상황인데 보조지표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이 고점이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단기적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고 예 JKK님 자 여튼 조정 양상을 보였어요 미국 시장이 자 이제 그럼 그 속에서 이제 뭐 특별한 뉴스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CPI나 PPI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지. 그런 흐름들이 놓여진 가운데에서 최근 이제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어느새 4.3%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희석되는 기대감이 이제 약화되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금리가 올라갔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금요일 날 섹터 종목 부분으로 봤을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죠? 구글 애플 뭐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전체적인 약세 흐름이 진행된 상황이고 오히려 엔비디아는 저 엔비디아 차트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뭐 이 장대 음봉 이후에 반등 그리고 나서 지금 GTC 발표에 이 부분을 앞두고 좀 횡보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모습이지 뭐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튼 이제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숨고르기를 진행을 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 주 그러면 이번 주 주요한 경제 지표나 이제 흐름 부분들이 중요한데 여기서 올라갈 만한 재료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땐 이제 왜 미국 시장을 매번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시장에 연동돼서 우리 시장의 지수나 섹터 부분들이 움직여지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는 부분이지. 여튼 미국 시장에서 이제 18일부터 21일까지 그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요 GTC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또 랠리를 하느냐 아니면 요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쌍봉을 찍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더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GTC에 대한 컨퍼런스에서는 B100으로 불릴 차세대 AI 칩이 중심을 차지할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올해 말에 판매되는 그 부분이고 H100보다 더 비싼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 흐름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엔비디아의 GTC를 통해서 뭐 기대감이 일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새로운 그냥 기술 발전 동향을 발표하는 정도지 그게 크게 이 주가 가격 부분을 크게 뭐 이 확대시킬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월요일 날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뭐 고정자산 투자 뭐 해서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전치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경제 지표 예상치고 그러니까 뭐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런 중국 관련 이 경제 활동 지표가 뭐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뭐 중국 시장이 세게 올라갈 일도 없지.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 흐름에 있어서 중간 부분을 반영하는 상황이니까 지수의 큰 움직임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9일 날 뭐 HSD 유상증자 상장하고 뭐 샤오미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부터 BOJ 금융정책 결정 회의 그죠? 일본이 이제 제로 금리를 포기하느냐? 제로 금리를 포기한다는 건 결국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달러화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 그리고 엔화를 매수하는 흐름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을 땐 우리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일본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왔던 부분이 일부 이탈할 수 있다는 부담감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금리에서 일본 시장이 제로 금리로 조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단박에 이 엔화가 강세로 확 돌아가고 이럴 흐름이라고 보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금리 이 부분이 싸니까 그죠?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 정도로 바뀌는 부분을 가지고 일본 시장이 급락할 거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는다고. 다만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 흐름 부분이 3월 요 BOJ냐 4월 BOJ냐에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일본이 제로 금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죠? 해외 시장 흐름에 있어서 일본 시장이 지금 이 BOJ 정책 회의를 앞두고 미리 잘 나가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움찔하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변동성을 가지려면 저 BOJ 정책 회의에서 이번에 통화정책 변화를 안 갖는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반등이 들어올 거고 행여나 제로금리에서 일정 정도 변화 흐름을 보인다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다만 이제 그것에 선행해서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급락하는 형태, 그러니까 절대 금리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을 부분은 아니고 일본 역시 상승 여기서 1차 되돌아 나오고 그리고 다시 2차 부분으로 돌아 나온 부분이 과하게 딱 마디를 찍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보여진 그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은 불가피하고 자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하고 이제 일단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대장이면서 엔비디아의 이 GTC 이 컨퍼런스 이 부분이 진행된 이후에 시세가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하향 조정 부분에 있어서 기간 조정을 보인다면 결국 대만도 조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IT 전반이나 AI 쪽에 힘이 약화됐을 때 그죠? 그 약화될 소지가 있는 가운데 니케이가 통화 정책 변화를 갖게 되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반대로 그죠? 통화 정책 변화 흐름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양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결정 사항들을 좀 지켜봐야 될 위치에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이세요?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화요일 날 미국의 주택창고 건수, 주택창고 건수는 지난달보다 증가했을 거라고 보고 예상하고 건축 허가도 조금 소폭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쁜 요인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수요일 날 삼성전자 주총, 주총은 그 주총과 관련된 것도 다 올려놨어. 그거는 이제 살펴보시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 삼성 SDI도 주총을 하고 또 영국의 2월 CPI도 발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목요일 부분인데 이제 FOMC 회의 그죠? FOMC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는 금리 인하는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올해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의 횟수를 3번 정도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3번이 2번으로 줄어드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금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60%대 이하까지 내려와 있다고. 그러니까 6월 달도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부분이다라고 지금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저는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확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에 대한 횟수에 대한 점도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EU 정상회의, 거기에 영국의 통화정책회의, 그죠? 거기에 이제 미국의 2월 컨퍼런스 경기 선행지수 등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속에서
이제 이게 시장 기대치보다 못 나오게 되면 반도체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잘 나올 거다, 못 나올 거다 미리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뭐 그럴 제가 그걸 갖고 있지 못하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주총 현대차와 포스코 주총이 있고 그죠? 지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 사내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국민연금이 뭐예요? 통과 쪽으로 손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총 흐름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삼성물산이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가던 게 그죠? 그게 이제 그 국민연금이 그 행동주의 그쪽의 그 요구가 과하다. 이 부분으로 회사 편을 딱 들어주니까 급락을 하듯이 국민연금의 그 의결권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주총 상황에 따라서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주총도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한국의 2월 CPI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게 이제 금요일, 일본의 CPI가 발표되는 게 이제 금요일 부분에 나타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죠? 엔비디아 그리고 일본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회의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거기에 주총 이런 변수 요인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 여지가 위든 아래로든 세게 나타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놓여져 있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나 종목 부분에 있어서나 시장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변동성 요인이 있기 전에 미리 차익 실현 물량이 흘러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조정 가능성 이 부분을 이제 언급했었던 게 그런 이유라고. 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 시장이 일단 고점에서 다소 밀린 형태를 보여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시장 쪽으로 보면 우리 시장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금요일까지 3일 연속 조정을 보였고 그죠? 얘도 이제 이전 고점 앞에 코스닥 시장도 이전 고점 앞에다 놓고 살짝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돌아 나와야지 여기서 우상향된 박스에서 움직여지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고 거래소 그죠? 옵션 만기 때 무리하게 끌고 올라갔었던 부분을 닦아먹는 운봉을 발생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라인이 박스였는데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이 박스를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여기까지는 밀려야 되는 위치인 거지. 그죠? 기분 나쁘면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이 하단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해도 여튼 이 중심 라인 정도까지는 약세 흐름을 보일 텐데 여기 중심 라인이 뭐예요? 2650포인트 그리고 하단 라인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이제 2620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주 주간. 여튼 테슬라가 돈 남은 언니가 470억 정도를 하루에 샀다는 거 외에 인도에서 전기차 수익 관세를 큰 폭으로 낮추는 흐름이 전개가 되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인도의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걸 계속 탐지를 하다가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이게 관세를 낮춘다는 것보다 그 인도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요건이 이 관세 낮추는 거하고 같이 맥을 하면서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양호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요 뉴스도 2차 전지와 테슬라에게는 괜찮은 뉴스다고. 그죠? 지금 전기차고 늘리려고 역대급 배출가스 제한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17일 날 여기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16일이니까 토요일 날 나온 뉴스니까 실질적으로 금요일에 주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튼 전기차 판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와 경량 트럭 배출가스에 대한 전례 없이 강력한 제한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런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부분은 근데 이게 조금 이해상충이야. 사실 지난번에 3월 말에 그죠? 그러니까 3월 말 정도에 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가져가려고 했었던 연비 규제와 관련해서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3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자국이 자동차와 경량 트럭 배출가스에 대해서 강력한 제한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해상충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간
며칠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런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죠? 이런 쪽이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에 단기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흐름, 그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어디야? 저 시진핑, 시진핑에게 트럼프가 멕시코산 중국차에 100% 관세. 뭐 시진핑, 저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참 인물도 없어 두 사람 다, 그죠? 바이든이든 트럼프 말고 좀 딴 신선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구만. 여튼 멕시코산 중국차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도 그러니까 매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선거 앞두고는 시진핑과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중국 견제 이 부분을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그죠? 낮출 부분이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멕시코산 중국차에도 100%를 부과한다는 건 기존에 50% 관세 부과에서 2배나 높아진 흐름이기 때문에 여하튼 중국차를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미국 자동차나 미국 이 현지 IRA 쪽에 수혜를 받고 있는 서방국가 쪽 라인 부분엔 양호한 뉴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아시죠? 거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유리기판이 이제 이 삼성 전기와 SKC 이쪽 라인이 이제 유리기판 쪽인데 뭐 당박의 내일이 아니라 이런 내용 유리기판이 뭐냐 하는 내용은 조금 읽어보시고 그죠? 읽어보고 이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유리기판이 이제 칩과 전자기기 사이 연결을 최적화하는 반도체형 기판인데 이쪽 라인 부분이 일단 차트 모양이 지난주에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눌림목 라인 들어오게 되면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정도 차원이고 뭐 주 흐름으로 갖고 갈 만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여튼 거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AI 이번 주 그 일정 부분에서도 보았듯이 GPU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이 18일부터 21일까지 발표가 되는데 요 이제 요 내용 때문에 이걸 올려놓은 거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실 에너지, 전력, 그죠? 이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사실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반도체 칩이라든지 또 그게 이제 성장할 걸 모르는 건 아니고 그 AI 칩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얼마만큼 지금의 시가총액을 담보에 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담이 존재해서 그렇지 AI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명약관화한 거야. 그죠? 왜냐면 AI 칩이 이제 그 AI 이 모바일 폰도 삼성에서 출시를 했고 그게 이제 PC로 진화할 거고 그러면서 가전제품 쪽에 다 AI를 탑재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뭐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쪽도 다 AI 이쪽 라인 부분으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발전은 눈을 보듯 뻔한데 지금의 시가총액이 그것을 시가총액의 문제지 사실 그죠? 고밸류냐 아니냐의 문제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인데 거기에서 왜 이 HD 핸드일렉이나 뭐 이런 우리 그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게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해 주잖아, 그죠? 전력 장비 운영에서 전력인지 AI 모델의 활용, 거기에 에너지 전환의 가속 이런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 수요를 통한 뭐 AI 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전기 수요를 전력 수요를 조장한다.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HD 현대인력이 1등주야. 그죠? 그런데 지금 PER로 보게 되면 뭐 이 다른 쪽 세계 굴지 기업들, 뭐 일본의 기업이나 뭐 이 해외 이 전력 기업들에 비해서 25.4배면 이제는 비슷한 위치에 와 있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LX일렉이나 뭐 효성중공업은 PER이 12배, 뭐 9.2배밖에 안 되니까 예죠. 다만 이제 이쪽 라인에서 전력 설비 부분이 전기, 뭐 전선 이런 쪽까지도 다 영향이 있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뉴스는 뭐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잖아. 우리가 HD 현대일렉 할 때도 그렇고 일진전기 중요한 부분 중에 이게 제가 추세가 살아있는 쪽 라인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조선주, 그죠? 목요일날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야. 사실은 그 뉴스가 화요일인가 나왔던 뉴스고, 그죠? 그래서 미국 노조의 중국 산업 견제 요청. 이게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어떤 섹터든 계속 나올 거단 말이야.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미국 대선 이 속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조선업과 관련된 수혜는 있을 거라고 봐.
여기는 뭐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또 요거와 관련된 기사 내용 중에 요것도 있어. 저거 올려놓은 거에 요것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지만 낙수 효과는 미지수라고 하는 여기 기사 제목이지만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진 않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 왜냐하면 지금 조선산업의 조선 수주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뭐예요? 월등하게 수주 잔고가 많아. 그죠? 거의 60% 정도 육박을 한다고. 중국이. 우리나라가 한 35%. 그리고 일본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 뭐 미국은 더할 나위 없이 줄어들었고 지금 미국은 잘못하면 군함도 못 만들어. 군함도. 그죠? 우리가 미국의 국방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죠? 초음속 뭐 전략 전투기라든지 초음속 뭐 전폭기라든지 거기에 항공모함이잖아. 그죠? 항공모함.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항공모함 배도 지금 뭐 향후 몇 년 있으면 그 이제 항공모함을 뭐 몇백 년까지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오바마 정부 이후에 항공모함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준비를 그러니까 안 해놨기 때문에 항공모함도 몇 년 있으면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거기에 그걸 안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 하마스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과 대만 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함정이나 이 항공모함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59%가 아니라 49%네. 그죠? 거의 50%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31%니까 뭐 80%. 그죠? 중국이 49%, 우리나라가 31%. 그럼 이게 전 세계에서 80% 차지하는 거잖아요. 80% 차지하면 나머지 일본, 그죠? 뭐 독일, 미국 이렇게 해보니 그게 다 합쳐서 20%인데, 그죠? 그러면 지금 몇 건의 미국이 이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 미국 정부가 앞으로 건조되는 중국산 선박의 미국 입항 시 항만 사용료 또는 벌과금 부과 등의 조치. 이거 하면 이제 한국의 낙수 효과 이 부분이 기대인데 저는 일반 선박보다는 오히려 방산 분야 이쪽이 더 커질 가능성. 그것 쪽으로 보면 이제 뭡니까?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이 더 이제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저는 조선 섹터 자체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지. 그죠? 뭐 조선주가 수지를 많이 받고 그리고 성과 가격이 올라가는 거 분명한데 옛날처럼 뭐 이렇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물동량이 증가해서 선박 수요가 막 증가하는 이런 부분의 시세가 아니라 그죠? 규제 중국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그 반사급부를 받을 거냐. 그리고 미국의 항모라든지 군함 이런 부분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나라 쪽에 맡기는 그런 이 방산 쪽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반 이런 쪽이 좀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법적인 그죠? 미국의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인 거지 경기 모멘텀은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상당히 가격 매력이 있고 할 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튼 뭐 기술적으로 딱 보면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근데 삼성중공업은 1등 주자고 그죠? 왜냐하면 그때도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만 넘기면 물량이 없는 부분이니까 이 매물 부담이 없는 부분으로는 차트로는 가장 양호한 거지. 그래서 얘가 내일 8,800원 요 이하로 들어오면 매수 쪽 라인 부분 여기 이제 장대 양봉의 3분의 1이나 50% 이런 라인은 매수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산 쪽이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보다는 사실은 이쪽이 더 나은 거지, 그죠?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하나오션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방산 매력이 더 크잖아, 대우조선해양, 그죠? 거기 옛날 대우조선해양, HD 한국조선. 거기나 하나오션 이쪽 라인 부분이 더 매력적인데 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씻고해 봐야 될 텐데 기술적으로는 막 이제 나오는 모습인 거고 매물 부담이 없는 건 삼성중공업 쪽이고 그죠? 반면에 이제 그런 뉴스 플로우가 있는 반면에 또 그게 나머지는 다 이야기를 했죠. 이쪽에 있는 건 그 외에는 이제 뭐 종목 부분으로 이게 이제 아까 그거야 그 얘기야 테슬라 이야기하고 테슬라 이 인도 전기차 관세 부분하고 테슬라가 원래 이제 인도에 진출하려고 했었는데 관세를 내려주면 진출한다고 그랬는데 관세를 마지못해서 이제 인도가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요거는 뭐 이제 애플의 그 말 실수 때문에 6,500억짜리
말 실수다. 소송에서 졌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현대차가 리스 예외 이용해서 IRA 보조금 광고를 더 지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건 좀 안 좋은 이야기인 거고 거기에 지금 북미 유럽서 테슬라도 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지금 테슬라가 가격 때문에 가격을 계속 인하하면서 마진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차량 대수도 1사분기 조금 덜 팔릴 가능성에다가 계속해서 가격 인하 때문에 이 BEP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 북미 유럽 모델을 인상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초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반등이 좀 세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왔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HD 현대인프라코아나 HT 현대건설기계 이제 이 차트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미국이 그죠?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이지. 이제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독일이 여태까지 그 압류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는 걸 반대를 했었어요. EU 국가 전부가 찬성을 해야 그죠? 러시아 압류 자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압류 자산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헝가리만 찬성을 하면 일정 정도 러시아 압류 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재건 사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그 전쟁 물자 자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사용할 수가 있잖아. 그게 러시아가 지금 압류된 자산이 399조. 응?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독일 총리가 처음으로 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러면 이제 독일이나 그죠? 프랑스. 그러니까 독일이 왜 중요하냐면 독일은 러시아나 중국하고 관계가 경제 관계에서 상당히 밀접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중국에게도 독일에게도 자국 경제하고 이 연관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EU 국가보다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 왜? 잘못 그거 하면 이제 경제 보복을 당하는 흐름 부분을 가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독일이 그리고 이제 이제 헝가리나 아직 이 EU 전체국 회원국 모두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가장 입김이 큰 나라 그게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잖아요. 거기에 독일이 이런 찬성적 입장을 보였다는 건 나름대로 이런 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 그죠? 그래서 저기 이 건설기계 쪽, 그죠? 건설 쪽보다는 건설기계 쪽, HD 현대건설기계나, 그죠? HD 현대인프라코아나, 두산 박해빈 요 중에 하나는 어느 타이밍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지금 내일 다음 주에 다 바로 관심 갖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그쪽이 움직이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부분에 있어서의 협상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요번에는 누구예요? 카타르에서 이 하마스 지도자들 다 쫓아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협상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그 시장에 있어서는 저런 이제 인프라 쪽 라인 부분에 나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런 이제 잠재된 뉴스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나머지 쪽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냐 아니냐인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 이번 주에 이런 사안들이 중요하다. 그죠? 근데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저는 이런 거를 반영해서 일본 시장이 일정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행여나 이번에 그죠? 이번보다는 다음 달 4월 달에 BOJ 정책 금리가 바뀔 가능성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리가 그죠? 우리나라 몇 프로입니까? 우리나라 얘네가 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바뀐다고 해서 자금이 확 이탈하고 이러진 않잖아. 그지? 그게 쭉 추세를 이어서 갈까 하는 경계심 정도의 조정이지.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에요. 좀 조심하고 시장을 조종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여서 그게 조종을 받고 있는 정도다라는 쪽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라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뉴스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시장에 있어서
시장이 요구하는 바는 일단 저 PBR 관련주들은 옵션 만기를 통해서 단기 시세는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기간 조정이 좀 가야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엔비디아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와 관련된 그 기대 사항 때문에 이번 주, 그죠? 이번 주 라인 부분에서 다소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이 크게 치고 나갈 모멘텀으로 작용할 부분은 아니다. 그죠? 그냥 이제 박스권 정도에서의 움직임 정도. 그래서 이제 오픈 엣지나 뭐 가온칩스 뭐 이런 쪽이 박스권 움직임 뭐 그 정도에서 월요일 날은 한 번 더 치려고는 하겠지만 전고점 돌파를 위한 흐름이 아니고 박스권 상단에서 막히는 흐름 정도의 시세다. 그리고 전력 배선 송배 전망 이쪽도 내려오면 뭐 관심이지만 올라가면 관심 가질 그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은 뭐 완성 셀에게는 뭐 일정 정도 좀 아픈 그 흐름 부분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악재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진행되면서 2차 전지 전반에 약세를 보였지만 주 초반 반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삼성 SDI가 금요일에는 꽤 조정을 세게 보였죠. 뭐 금요일 날 조정 세게 안 보인 섹터가 거의 없지. 그죠? 대부분 다 조정을 보였고 특이하게 그죠? 특이하게 상승하는 쪽 라인이 눈여겨 보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면 예지의 두산. 그죠? 이렇게 시세가 여기서 급락을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여기서 뻥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죠? 두산. 그래서 두산의 지주사 쪽 지주사 매력과 뭐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두산 다른 쪽 먼저 올랐었던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보다 오히려 이제 원전주 쪽인 두산 이쪽 라인도 조금 모멘텀을 갖는데 두산 그룹 관련주는 아주 지저분해서 건드릴 마음이 없고 아시죠? 여하튼 그런 흐름 부분들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 시장의 조정 흐름 부분은 이미 우리 시장에서 금요일 날 일정 정도 반영이 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 날 아침 약세 출발을 하면 반전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흐름들 속에서 FOMC 회의가 놓여져 있는 21일 그 앞두고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는 지수상으로는 제한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 정도의 움직임이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도 종목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갖고 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